우리가 바닷물에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염분들이 전 세계의 위도별로 또는 경도별로 지역별로 같을 것인가 다를 것인가. 우리가 바닷물의 평균 염분 얼마라고 그랬어요? 약 35%이라고 그랬어. 이 말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바닷물, 그죠? 해수 1kg, 그죠? 1000g. 1000g 속에 염류가 몇 그램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한다? 35g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한다. 그래서 우리가 퍼미를 구할 때는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죠. 1000g 중에 35g이 들어있고 곱하기 1000을 해주면은 퍼밀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35퍼밀이 평균 염분이 된다고 그랬고,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염류, 이 35g의 염류 중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?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게 염화나트륨, NaCl,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,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, MgCl, 염화마그네슘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황산 마그네슘, C2가 되겠죠. 황산 마그네슘,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런 순서로 많다. 염화나트륨이 몇 프로 정도 있다고 그랬어? 전체 염류 중에서 약 78% 정도 차지하고 있다. 다시 한번 복습했고요. 그렇다면 이 해수는 어떤 염분이라는 거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? 이거 하나로 우리가 한번 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? 염분이 높을 조건과 염분이 낮을 조건. 염분이 높다는 건 더 짜다는 얘기예요, 여러분들. 쉽게 설명하면 더 짜다. 자, 물이 있어, 소금이 있어. 어떨 때 더 짜겠어요, 여러분들. 자,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은 증발하잖아요. 물은 증발할 거고, 또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면은 비가 내릴 거예요. 그렇죠? 비가 내릴 거예요. 그때 증발하는 양을 증발량이라고 하고 비가 내리는 양을 강수량이라고 하는데, 비가 내리는 것보다 증발되는 양이 더 많다. 그럼 증발되는 양이 더 많으면 물방울이 더 많이 증발하면서 여기에 염분들이 더 짜지겠죠. 퍼센트가 높아지겠지. 그래서 증발량이 더 강수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염분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데 비가 별로 안 와. 그런 지역의 염분이 높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량이라고 하는데, 담수라는 건 우리가 민물이라고 그랬잖아요. 뭐예요?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. 육지에서 나오는 물. 육지물, 계곡물, 하수물 이런 것들 있잖아. 이 담수의 유입이 뭐예요? 들어가는 정도. 바닷물로, 자, 우리나라 이렇게 있어요. 우리나라 서해안이 있는데 우리나라 동고서저해 지형이잖아. 이쪽에 산이 많잖아요. 산맥이. 그러면 비가 오면 바닷물은 강물들은 어디로 많이 가요? 이 서해안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. 서해안으로. 그럼 서해안에 물이 많이 유입이 되면 여기가 농도가 묽어질 거 아니야, 그렇죠? 그러니까 담수의 유입량이 적을수록 염분은 높아지게 되는 거고, 반대로 담수의 유입량이 많을수록, 그죠? 담수의 유입이 많을수록 염분은 반대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. 증발량과 강수량은 반대가 되겠죠. 오히려 강수량이 더 많다? 그러면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죠. 마지막으로 극지방에 해당되는 건데, 이 극지방은 뭐가 있어요? 빙하가 있잖아. 빙하가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은 녹았다가, 그죠? 녹았다가 얼었다가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녹는 걸 우리가 해빙이라고 해요. 해빙. 그죠? 어는 걸 결빙이라고 해요. 자, 언다. 빙하가 얼어요. 빙하가 언다는 건 좀 많이 이상하네. 해수, 그쵸? 바닷물이 얼어요. 더 잘 얼어. 그럼 잘 어는 지역일수록 얼음이 많이 됐으니까 반대로 여기 소금기가 더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. 염분이 높아지겠죠. 어는 거 우리가 결빙이라고, 우리가 또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, 얼음 결절 타서 어는 걸 결빙이라고 그래요. 자, 반대로 빙하가 녹아요. 녹으면 물이 많아지는 거잖아.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염분 낮아지게 되겠죠. 우리 어려운 말로 또 해빙, 녹을 해자를 써가지고 얼음이 녹는다, 해빙 이렇게 얘기해.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으면 염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죠. 그러면 우리 지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?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. 지구가 있을 때 바다가 70% 있을 거 아닙니까? 지금 여기에. 그때 적도지방을 저위도라고 이야기하고, 영도시라고 하고, 위도가 여기 30이에요. 30.
남이 32가 되겠고 여기는 60이 되겠고 60이 되겠고 그럼 여기가 극지방일 거 아니에요? 극지방. 자, 이럴 때 이 적도지방을 먼저 볼까요? 적도지방은 우리가 평균 염분이 35%이라고 했을 때 35%이라고 했을 때 이 35%보다 이 적도 부근은 염분이 높을까 낮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는 상대적으로 염분이 좀 낮아요. 한 33에서 34 정도 돼요. 왜 그럴까요? 여기는 태양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증발은 많이 되겠지만 비가 많이 내려요. 비가 많이 내린단 말이죠. 비가 많이 내리니까 묽어지는 거지. 묽어지니까 염분이 낮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적도 지방은 33에서 34%밀 정도. 평균 염분보다 낮아지는 거고요. 오히려 여기 30도 부근 있죠? 중위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 중위도 지역은요. 비는 덜 오면서 태양 에너지는 많이 받아요. 상대적으로. 그래서 증발이 많아요. 여기는. 증발이 강수량보다 많아요. 그래서 여기는 염분이 높아요. 36%밀, 많게는 37, 38%밀까지 높아지는 거예요. 이 극지방은 어떨까요? 이 극지방은 빙하가 녹아서 여기를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의 염분은 어떨까요?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우리나라 주변을 보게 되면 같은 원리예요.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. 우리나라 주변이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을 때 자, 여름철에 한번 볼까요? 겨울철부터 볼까요? 한 2월 달에 겨울이잖아. 겨울이고 여기는 뭐 한 8월 달에 여름이에요. 여름과 겨울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아까 동고서저의 지형이다. 동쪽에 산맥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럼 강물들이 이쪽 서해안 쪽으로 유입이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요 서해안 쪽은 염분이 둘 다 어떻다? 낮다. 염분이 낮다. 그러니까 계절을 막론하고 어쨌든 동해보다는 서해가 염분이 낮아요.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동해의 염분이 뭐 4.5%밀 정도 된다고 하면요. 기록계에 의한 겁니다. 요 서해안은요. 32에서 31%밀 정도 됩니다. 요 염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다? 강물의 유입 때문에 그렇다. 겨울철에도 여름철에도 마찬가지예요. 여름철에는 이쪽이 뭐 33.5 정도 돼요. 여름에.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약 30 정도 된대요. 서해안은. 왜 그렇다? 역시 강물의 유입 때문에 그렇다. 그러니까 동해와 서를 비교하면은 동해와 서해를 비교했을 때 서해가 염분이 낮은 이유는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이고요. 자, 여기 같은 동해라 하더라도 겨울철과 여름철을 봤을 때 여름철에 염분이 더 낮죠. 여름철에 염분이 더 낮아요. 왜 그럴까요? 똑같은 지역인데 여름에 뭐가 집중돼요? 우리나라는 강수가 집중되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염분 같은 걸 비교할 때는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볼 때는 강물의 유입 때문이고요. 겨울이냐 여름이냐를 봤을 때는 여름철에 강수의 유입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염분이 낮다라고 보면 되겠어요. 됐어요? 자, 해수 염분 분포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.